저는 클로 버추얼 패션이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고요. 이제 클로 버추얼 패션, 이제 이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버추얼 패션, 디지털 패션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저희 회사는 이 디지털 패션의 역사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패션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발표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패션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디지털 패션 기술이 영화랑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입고 있는 패션, 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과연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패션의 진짜 처음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게 이제 1990년대거든요. 그때부터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아마 이제 디지털 패션,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의상이 처음 나왔던, 대중한테 처음으로 선보였던 프로덕트가 이거일 거예요. 토이스토리. 여기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손.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 보신 것 같은데, 이게 1995년에 나왔고 3D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토이 스토리라는 이제 테마에 맞게 이런 이제 인형들이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옷이란 거는 사실 거의 딱딱한 그런 이제 고무 옷 같은 나무 옷, 이런 옷들만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시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토이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같은 시대에 게임 쪽에서는 이전 로버트 썸너 교수님께서 뭐 게임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20년 전, 30년 전이네요 벌써. 이때 당시 게임은 지금과 비교해서 훨씬 퀄리티 면에서는 처참하죠. 거의 의상, 패션이라는 거는 폴리곤, 삼각형 이런 걸로 표현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계, 연구 쪽에서는 이런 의상을 단순히 스테이틱한 정적인 의상을 모델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미랄랩이나 픽사의 이제 연구진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옷을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애니메이션 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연구를 했고요. 1990년대. 그러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처음 또 사실적인 의상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첫 애니메이션이 이것도 역시 픽사 건데, 제리스 게임이라고,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면 또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패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처음으로 굉장히 사실적인 이 자켓이 막 움직이고 캐릭터에 따라서 그런 장면이 나왔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기술도 계속 발전을 했는데, 그리고 뭐 2000년대 들어와서도 단순히 이제 한 겹짜리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 겹짜리 옷,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입고 있는 이런 사실적인 옷들도 잘 시뮬레이션하고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물리 법칙에 기반해서 실제 옷처럼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이제 상용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딱딱한 애니메이션, 의상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뭐 슈렉이나 스타워즈나 인크레더블 보면 이제 팔락팔락거리는 의상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에 이제 게임에서는 역시나 굉장히 딱딱한 그런 이제 움직임만 나오는 의상들이 대부분이었고, 하지만 이제 텍스처링 기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외관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0년대에 이제 들어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 회사도 이때 15년, 16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연관지어서 이런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 쪽에 패션 산업의 어떤 기술들 그리고 의상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이제 패션 산업에서 쓰는 툴에서도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실제 의상을 만드는 툴을 개발할 때도 컴퓨터 그래픽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V스티처나 옵티텍스 같은 그런 이제 상용 CAD 소프트웨어들이었고요. 이 소프트웨어들은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게 이게 이제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거의 도면, 2D로 펼쳐진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재봉을 해서 원단을 자른 다음에 재봉을 해서 실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으로 3D로 옷을 만들면 훨씬 실제와 같은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문제는 옷을 하나 드레이핑 하는데 이렇게 착장시키는데 입히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뭐 몇 시간 정도 이제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 옷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 좀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했고 저희 교수님은 원광현 교수님이라고 문화기술대학원을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석사 주제로 이렇게 던져주신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이제 3D로 입어보는 버추얼 트라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3D로 미리 입어보는 거, 실제로 옷을 입어보지 않고 온라인에서 이제 입어보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보자 해서 실시간으로 그러려면 실시간으로 의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포럼 주제도 사실 과학 기술인데 딱 거기에 이제 맞는 어떤 패션과 기술의 이제 융합 분야 그런 거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시간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2001년부터 해서 2004년, 2006년 제가 이제 박사 졸업할 때까지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죠. 그러니까 실시간이니까 1초에 30프레임, 6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저는 했었고 이게 이제 학위 이제 딸 때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던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옷의 원단 뭐 종류도 이제 바꿔볼 수 있고 이렇게 옷을 잡고 뭐 움직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의상 이따가 이제 소개드리겠지만 의상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기본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실시간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까 오른쪽에서 보였던 그 패턴 있잖아요. 옷의 도면. 그 도면을 실시간으로 바꾸면 3D에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존에는 이런 게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한번 다 패턴을 정교하게 디자인한 다음에서야 옷을 이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걸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9년에 회사를 창업해서 당연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쪽에 쓰이는 기술보다는 패션 디자이너가 쓸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보시면 지금 보면 굉장히
절박하죠. 이제 뭐 툴 숫자도 많이 개수도 이제 많이 안 되고 굉장히 간단한 의상을 이제 만들 수 있는, 하지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2D로 스케치하는 것보다는 인터랙티브하게 3D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면 훨씬 창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쓸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기업도 이제 방문하고 학교도 이제 패션 학과도 돌아다니면서 막 소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16년 전. 지금 보면 이제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건 무조건 잘 돼. 왜냐면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예 실시간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랬는데 이제 현실은 굉장히 냉정했었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학교를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교육 쪽에서는 실제로 샘플을 안 만들고 패턴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툴을 쓰면 실제 샘플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는 쓸 수 있겠다 해서 학교들을 이제 조금 돌아다니고 도입을 시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의 이제 첫 번째, 거의 처음이죠. 처음으로 우리 툴이 유용하다, 이런 교육 말고 실제 자기네들 일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했던 분이 계세요. 이제 그 분이 취미로 했던 게 이 코스플레이거든요. 근데 코스플레이인데 실제 코스플레이가 아니라 버추얼 코스플레이. 그래서 가상의 캐릭터에다가 가상의 옷을 입히고 이렇게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거를 좋아하는, 신기하게도 이런 커뮤니티가 전 세계적으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몇백만 명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그때보다 몇십 배 커진 이제 커뮤니티인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쪽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이유를 좀 이제 들여다 볼 건데요. 어쨌든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바탕으로 좀 더 컴퓨터 그래픽, 이 커뮤니티 사용자들을 위해서 기능들을 더 추가로 개발을 하고 그들이 이제 쉽게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거의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첫 번째 상용 소프트웨어고, 이게 두 번째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아까보다는 이제 뭐 아바타도 좀 더 좋아지고 뭐 툴도 조금 더 많아지고 또 좀 더 정교하게 이제 그 의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제 비디오를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뭐 디자인하는 건 동일하고, 뭐 포즈도 실시간으로 이제 당연히 바꿔볼 수 있고, 얼마나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쪽 커뮤니티에서 각광을 받았냐면, 우리 툴을 쓰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다른 툴로 옷을 이제 만드는 이 비디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지나가서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각하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조각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상 컨셉이 한번 바뀌면 처음부터 다 다시거든요. 주름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뭐 컬러를 조금 수정하고 싶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원단의 종류를 바꾸고 싶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조각은 정말 이렇게 능력과 경험이 이제 풍부한 모델러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버추얼 코스플레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존에는 자기네들이 옷을 만들 수 없었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샀어요, 옷을. 이런 조각 모델러들이 이제 만든 옷들을 구입해서 즐겼던 거죠. 근데 우리 툴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쉽게 옷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있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이걸 이제 좀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 쪽이랑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슈렉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슈렉에서 피오나 공주나 슈렉이 입고 있는 옷의 개수가 몇 벌인지 기억하세요? 슈렉 1.
환불이에요. 환불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뭐 스토리상 그럴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영화 산업에서는 또 옷을 또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 하나 하는 게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이쪽 회사랑 막 얘기했던 거는 CG 스튜디오랑 얘기했을 때는 옷 하나 디자인을 수정하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왜냐면 애니메이션까지 다 하고 그 감독한테 최종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툴은 인터랙티브한 툴이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감독과 결정을 하면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그 CG 스튜디오들이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당연하지만 이제 패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패턴으로 옷을 제작하다 보니까 훨씬 이제 사실적이고 그리고 실시간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인터랙티브하게 디자인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서서히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패턴 기반의 의상 모델링, 그러니까 저희 소프트웨어가 쓰인 애니메이션이 틴틴의 데모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흥행은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건 저희가 프로덕션 막바지에 들어가서 이 의상 몇몇 의상 이제 작업하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슈렉이나 이제 뭐 다른 애니메이션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사실적인 우리가 입고 있는 의상들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빗 이제 1, 2, 3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저희 툴로 100% 모든 의상을 다 만들었고 호빗은 실사또 영화이기도 하니까 실제 옷을 만드는데도 저희 툴을 또 썼어요. 그리고 뭐 겨울왕국을 비롯하여 이제 수년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이제 개발한 끝에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VFX 스튜디오가 실제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저희 툴을 쓰고 있고 이런 제 성과를 인정받아서 올해 이제 아카데미 과학기술상을 받았고요. 이거는 그때 이제 틀어졌던 비디오인데 어떻게 우리 툴을 실제 애니메이션, 실제 영화에서 쓰는지를 이제 설명해주는 비디오거든요. That's when Marvelous Designer comes in. A tool to pre-visualize costuming ideas makes the art of costume design. 지금 이 디자이너분은 의상 또 아카데미 의상상, 의상 디자인상을 이제 2번 수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블랙팬서 할 때 저희 툴을 사용해가지고 실제 옷도 만들고 디지털 옷도 만들었거든요. It's concept art that moves. I can put what's in my head on the computer screen and fully realize the idea before we go to print a pattern or cut the fabric. 그래서 and turn 실제 it 의상을 into 만들기 전에 버추얼 디지털로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Anyone who 할 수 wants to 있었던 design 거죠. clothing for visual effects or animation can create their own costumes easily using Marvelous Designer. Marvelous Designer is a commercially available, computer-aided costume design product which adopts pattern-making methods analogous to real-world tailoring, but in the digital environment. 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에 이제 쓰이고 있고 또 당연하지만 뭐 실제로 옷을 디자인하는 기술은 동일해요. 게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즐기는 여러분들이 즐기는 또 대부분의 의상에서 실제 이런 커스튬을 디자인하는데 저희 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션 산업 쪽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CG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에서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패션 산업에서도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기술 이용해서 실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써보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이.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CG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잘 도입됐던 것과 다르게 패션 쪽에서는 더 힘듦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CG 쪽에서는 컨셉 디자인, 왼쪽에 보면 컨셉 디자인과 거의 동일하게 3D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예. 그게 하지만 실제 패션에서는 주름이 3D랑 실제 옷으로 만들었을 때랑 주름이 똑같이 쳐야 되거든요. 밸런스가 무너진다거나 드레이핑 이상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돼야 되니까 훨씬 더 정교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정교함에 대한 그 기술 장벽이 굉장히 컸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또 계속 도전이 있고, CG 쪽에서는 이미 3D 툴을 쓰는 사용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그냥 또 다른 이제 3D 툴이지만, 이제 패션 쪽은 디지털 기술을 이제 도입해서 쓰는 것도 많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늘어났지만 쓰더라도 다 2D, CAD,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만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D 기술, 또 3D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술은 되게 새롭다 못해 이상한 툴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됐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작업 프로세스가 이제 바뀌는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이제 당연히 도전을 했고, 실제 유저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확신을 얻고 어떤 기능, 어떤 기술을 더 개발할지를 이렇게 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패션 기업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무상으로 들어가서 3D가 이렇게 쓰이면 좋다, 이런 옷 만드는 데는 쓸 수 있다, 이런 옷에 뭐 디자인을 쉽게 바꾸는 데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POC라고 하는데 Proof of Concept 과정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이제 거치면서, 사실 이게 뭐 1년, 2년 한 게 아니라 거의 이제 회사 시작하고 10년 가까이를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장벽, 결국은 기술 장벽이 이제 하나둘씩 무너져 가면서 이제 여러 패션 기업들이 쓰기 시작했죠. 한 7, 8년 전부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도입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밑단의 길이를 실제 샘플 가지고는 사실 뭐 당연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실제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밑단의 길이 뭐 이런 걸 확인하는데 3D에서는 금방금방 하니까 우리 밑단 길이를 이 정도로 하는 게 디자인적으로 좋아. 이걸 이제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리고 주머니의 스타일, 주머니 개수나 이런 것도 당연히 미리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옷 스타일 하나지만 실제 다양한 컬러웨이로 의상을 디자인하거든요. 그래서 컬러웨이를 디자인할 때도 옛날에는 한 3개, 4개밖에 못했다면 이제는 한 100개를 한 다음에 그 중에 고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가 있으면서 이제 패션 기업들의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도입하기 전에는 물론 실제 샘플을 만들면 막 4주에서 8주, 그리고 실제 샘플은 3번에서 7번 뭐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저희 툴을 쓰면 이제 이게 1 단위의 이제 일이 되고, 최종 샘플, 피지컬한 샘플은 이제 한 번만 만들고 다 디지털로 대체해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H&M에서 자기 이제 회사 브랜드를 이제 광고하려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 저희 제품 클로라는 제품으로 클로3D 어떻게 혁신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혁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샘플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패션 산업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단 낭비 같은 거잖아요. 그게 지구 환경에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패션 산업들, 패션 회사들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D 툴을 쓰면 자연스럽게 이제 샘플 비용이 아껴지고 원단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뭐 시간이 주는 거 외에도 원단을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구 환경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This dress features in our spring collection, Alva,
네. 이렇게 직접 의상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쓰일 뿐만이 아니라 최종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디지털 의상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실제 프로덕트가 나오기 전에 그냥 디지털 의상으로 이제 먼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뭐 이런 걸 또 보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이제 연구의 시발점이 됐던 이제 온라인 버추얼 피팅, 이것도 몇몇 이제 기업들이 열심히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뭐 도입 단계는 아니거든요. 상용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기술적인 장벽도 있을 뿐더러 또 아바타를 그러니까 자기 신체와 동일한 아바타를 이렇게 캡처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이슈도 있고 실제 또 UX 이슈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입는 듯한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기술적인 이제 문제, UX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이제 되고 있지는 않으나 열심히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용 외에도 이렇게 가상으로 가상 매장을 꾸며서 이렇게 옷을 디스플레이하는 게 잘 팔릴 거야.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데도 쓰이는 거죠. 워낙 최근에 이제 실시간 또 렌더링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꾸미고 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이제 실제 패션쇼가 아니라 가상의 패션쇼, 훨씬 이펙트를 많이 넣고 창의적으로 가상의 패션쇼를 만들 수도 있죠. 이건 저희가 이제 언리얼이랑 실시간으로 우리 툴과 싱크시키는 이제 데모 영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가상의 패션쇼를 훨씬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고 실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실제 CG 쪽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과 실제 패션 산업에서 어떻게 이런 디지털 패션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제 도입되어 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이제 학생분들도 많고 일반인 패턴이라는 걸 모르는 패션을 이제 잘 모르는 일반인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그렇고 여태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툴은 사실 패턴을 알아야 돼요. 패턴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지 실제로 정교한 또 사실적인 옷이 나올까?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하고 있는 그 옷을 구현할 수 있을까? 패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의상을 또 재밌게 정교하게 이제 만드는 거는 조금 요원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런 패턴에 대한 지식 없이 어린애들도 초등학생들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을 또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이제 2D가 아니라 이제 3D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2D에 대한 지식은 없고 3D에서 옷을 늘린다. 여기에 뭐 플리츠를 넣어볼까, 뭐 컷을 넣어볼까, 뭐 이런 홀을 파볼까. 이거를 3D에서 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2D 패턴 가지고 정교하게 하는 것만큼은 안 나오지만 최소한 그 룩을 이제 보고 우리가 게임 내에서 지금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은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에도 이제 막 도입되고 있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되고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참고로 이 소프트웨어 이름은 지니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었는데 지니가 왜냐하면 지니는 제 아들 딸 이름이 경진서진이거든요. 그래서 지니 우리 애들이 이런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이제 이게 스토리 중에 하나가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저희 아까 마블러스 디자이너나 클로 3D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하고 싶다고 한 거죠. 이미 알았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알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당연하지만 패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는 할 수 있는데 옷이 엉망이고 실제로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하기는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모티베이션의 이제 시작점이 돼서 이제 이런 툴을 되게 토이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좀 상용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인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되게 재밌는 곳에 써요. 저희 유저들 중에 또 한 그룹이 되게 재밌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의상을 이 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을 이제 쇼츠로 올리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다른 툴, 다른 소프트웨어 가지고 만든 유튜브 영상 조회수보다 몇백 배 더 많이 나와요. 500만 회, 막 몇백만 회, 막 이렇게 찍힐 정도로 인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재밌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의가 있는데 아티팩트라고 여기는 완전 디지털 패션만 하는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시작했던 기존의 패션 세계는 모두 실제 의상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이끌고 있고 지금도 이끌고 있죠. 근데 갑자기 디지털 온리 의상만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나와서 빵 터트려서 사실 아티팩트라는 데는 제일 왼쪽 저기는 나이키에 인수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패션 기업들이 이렇게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디지털 온리로 의상 디자인을 해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개인 디자이너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패션 디자이너, 패턴 메이커, 모델러, 전문 모델러들만 이제 할 수 있는 의상 디자인의 영역이 일반인들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게임. 근데 왜 게임 내에 우리가 이렇게 의상을 만들어서 쉽게 가져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의상을 만들거나 뭐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쉽게 가져가면 좋겠는데 아이돌이 입은 의상을 내 캐릭터 입혀가지고 게임에서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사실 이런 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 왔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름의 그런 붐이 일기 전부터 막 해 왔는데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린든랩이라고 세컨 라이프라는 가상 세계 게임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다음 버전으로 만든 게 산사라는 이 영상의 게임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거였는데 여기에 있는 의상은 다 저희 사용자들이 이제 만든 의상들이고 그것들을 게임 내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게임 내에서 옷을 사용자들이 만든 의상을 가져와서 즐긴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게 창의적으로 즐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게임 내로 가져가서 이제 즐기는 거죠. 당연하지만 뭐 어떤 뭐 캐릭터가 사람일 이유도 없고 뭐 동물도 되고 이따가 뭐 상어도 나오는데 그런 이제 캐릭터의 옷도 입혀가지고 게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근데 이 게임은 일단 아쉽지만 망했어요. 망했고 너무 이제 일찍 나온 것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한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 내에서 즐기려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쉽고 자동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게임 캐릭터의 옷을 사이징해서 착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렇게 곰돌이 캐릭터에 사람이 입었던 옷을 자동으로 착장해주는 이런 기술도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쉽게 옷을 게임 내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동화가 됐어요. 저희가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그리고 게임은 폴리곤 수 이런 것들을 또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게임에 맞게 쉽게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삼각형이 아니라 뭐 사각형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게임 쪽에서는 훨씬 애니메이션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필요하고, 다 기술적인 이제 장벽들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결국은 그 장벽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옷을 애니메이션 하려면 리깅이라고 부르는 좀 전에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역시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텍스처 맵 베이킹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한된 이미지 사이즈에 이 옷의 패턴 텍스처를 최대한 이제 패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효율적이 되니까. 이걸 사람이 여태까지는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기술 장벽들을 이제 저희들이 넘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여태까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만 했는데 할 수 없었던 거, 그리고 메타버스가 흥행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의상 아이템들이 수월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데 몇 주 걸리고 옷 한 벌 하는데 3-400만 원 우리나라에서는 외주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돌아갔던 건데, 이런 기술 장벽이 이제 무너져 가면서 옷 하나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가 옷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실제 옷 만들 때 그걸 가지고 다양한 캐릭터에, 게임 내 캐릭터에 쉽게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제 일, 그리고 요새 나오는 게임들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디자인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게임 내에서 팔렸더라, 얼마나 많이 쓰였더라. 사실 이 얘기는 이전에도 세컨 라이프 같은 곳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이제 진짜 메인스트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기술적 장벽이 무너져 가면서 우리가 즐기는 옷, 그리고 실제 패션, 실제 옷들,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옷들, 이런 것들, 트렌드한 최근 아이돌이 입는 의상들을 이제 게임 내에서,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곧 이제 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 얘기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글로우 버추얼이 의료계 거의 MS 오피스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고, 또 특히 3D 기술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발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듣고 또 궁금하신 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취합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내겠습니다. 패션 분야에서 과학적 기술의 적용 현황과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에 많은 부분이 답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패션 분야에서, 그러니까 의상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패션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의상을 디자인하는 과정 외에도 그 전에 컨셉을 이제 만드는 과정, 플래닝하는 과정도 있고, 디자인이 완성됐을 때 생산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유통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쇼핑도 하게 하고. 근데 그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3D 기술, 3D 데이터가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은 결국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옷을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로도 3D가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디자인 단계뿐만이 아니라 플래닝, 그리고 프로덕션, 리테일링,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들의 3D
컨텐츠와 디지털 데이터가 잘 활용되도록 하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대덕연구단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있는데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좀 대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기도 그 컴퓨터 기술에 많이 융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 그 인공지능 임팩트가 있는지, 또 미래 예측,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미래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AI 기술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중에 하나로, 또 최근에 워낙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고, 이미 여러 기능에, 소프트웨어 기능에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뭐 대표적으로 뭐 흔히 요새 흔한 이제 기술이 되었지만, 뭐 그래픽을 쉽게 만든다거나 프롬프트나 이미지로, 그리고 텍스처를 쉽게 만드는 거, 그리고 아바타의 얼굴을 실제 얼굴로 뭐 갈아 끼우는 기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AI 기술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런 3D 패턴을 가진 3D 의상이 나오는 그런 기술들도 열심히 또 연구하고 있고 뭐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결국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기술이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이런 방향으로는 당연히 아니고, 기존 사람들을, 디자이너들이 이제 활용하는 기술, 그러니까 뭐 챗GPT 쓸 때 우리가 비서처럼 이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비서식으로 기술 발전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발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정된 시간과 조금 지나서 저희 Q&A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오수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